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뷰를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렇게 만든 뷰를 가지고 단면도 상수도 이런 식으로 기타 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특히 단면도 있죠. 단면도 칠 일은 상당히 많죠. 다양한 방식으로 단면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를 생성하시면 명령을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단면도일 때는 4개 있고요. 그 다음 반단면도라고 그러죠. 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단면도라는 것은 단품이나 어셈블리를 가상으로 이렇게 절단하여 그린 도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이 복잡할 때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 절단을 하는 거죠. 단면은 다른 면과 구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45도 가는 평행 경사선으로 이렇게 해칭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절단한 방법에 따라서 온단면도, 그러니까 2분의 1로 딱 절단하는 거죠. 보통 절단면은 부품의 중심선을 이렇게 지나게끔, 중심을 지나게끔 절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단면도가 있고요. 다른 말로 뭐 전단면도 이런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단면도, 한쪽 단면도 4분의 1만 절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절단된 부분은 해칭으로 표현하고 절단 안 된 부분은 그냥 외형선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또 히든선 이런 거 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이제 여러가지 부분 단면도, 회전 단면도, 조합에 의한 단면도, 뭐 여러가지 종류의 단면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곡면 있죠. 곡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절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단면에 따라서 곡면이 이렇게 선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단면도를 생성하면서 여러가지 이런 식으로 그 형태로 표현해 내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해서, 그렇죠? 이런 단면도를 여러분이 만드실 수도 있고, 스케치를 이용하시면 뭐 이상한 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단면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 파일을 한번 보죠. 섹션 뷰 드로잉 01이라고 있죠.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모두 다 단면도를 한번 생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작업을 해 나가면서 어떻게 단면을 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 템플릿으로 들어오겠습니다. X 누르죠.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예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탭, 요거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뷰 언더바 01이라는 예제 파일을 가지고 요 3D 형상 파일을 가지고 도면을 칠 겁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뷰부터 만들어야겠죠. 모델 뷰를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드로잉이에요. 섹션 뷰 언더바 01이 있죠. 얘를 열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요. 저는 위에서 본 거 있죠. 얘를 가져오겠습니다. 중심선이 딱 표시되죠. 나는 이게 싫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서 속성 있죠. 속성에서 그 도면한가요? 이 중심 있죠. 이 부분을 꺼버리면 되는 겁니다. 확인 눌러볼까요? 모델 뷰에서 이렇게 윗면 해도 중심선이 표시가 안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선택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보이게 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X 다시 한번 모델 뷰 찾아보기, 윗면 가져오겠습니다. 하나 클릭해서 가져왔어요. 자, 얘를 활용해서 이제 단면을 쳐보겠습니다. 일단 단면도 크게 그냥 단면도가 있고요. 2분의 1 단면도 있죠. 온단면도가 있고 반단면도가 있습니다. 종류가 틀립니다. 그것부터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단면도 보시면 수직으로 칠 것인지 수평으로 칠 것인지 사선으로 칠 것인지 세점을 이용해 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쳤죠. 수직 2분의 1로 탁 쳤어요. 그러면 요 1번 요거 첫 번째 거로 해야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갖다 놓으면 중심에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뭔가 대화 상자 이상한 게 뜹니다. 일단 무시하시고 OK 누르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쪽에 갖다 놓고 클릭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자, 일단 OK 하겠습니다. 근데 선이 어떻습니까?
이 실선으로 좀 가늘죠.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옵션에 문 속성에 뷰에 단면도 있죠. 이 선 종류를 바꾸면 됩니다. 자, 저는 1.3선으로 해보겠습니다. 선 굵기 조금만 키우죠. 한 0.35로 해보죠. 그리고 종류는 이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로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렇게 선 타입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A 있죠. A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A 찍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선 있죠. 선을 더 길게 짧게 이렇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떴다는 얘기는 뭔가 변경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컨트롤 B 꼭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단면도를 찍으시든지 아니면 이 선을 찍으면 이렇게 단면도 속성 창이 뜰 겁니다.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단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문자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뭐 B로 바뀌겠죠. B로 할 수도 있고요. A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 걸꼴이라는 건 결국은 뭐죠? 문서 속성에서 지정한 걸꼴 있죠. 맑은 고디. 예, 그 걸꼴을 쓰겠다는 얘기고, 다른 걸꼴을 쓰고 싶으면 해제한 다음에 걸꼴 대화 상자에서 다른 걸꼴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문서 걸꼴을 쓰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부분 단면, 슬라이드 단면, 자동 해칭 뭐 여러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부분 단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 있죠. 이 슬라이드 선이 짧을 경우, 짧으면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B 한번 해볼까요? 부분 단면을 해제하겠습니다. 해제하고 컨트롤 B 해도 에러 나죠. 선이 짧다. 이런 경우에는 이 선만큼만 보고 싶으면 부분 단면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런 의미입니다. 부분 단면의 의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온 단면을 써보시면 이게 충분히 길어야겠죠. 이렇게. 또 하나는 슬라이스 단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컨트롤 B 해볼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요 선에 걸쳐 있는 면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쪽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봤을 때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도 같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슬라이스 단면 하면 딱 그 선에 걸친 면만 보이게 됩니다. 진짜 슬라이스 한 거죠. 단면을 친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동 해칭은 뭐 크게 무리 없이 그냥 체크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도움을 한번 볼까요? 자동 해칭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어셈블리 파일이 있죠. 어셈블리 파일에서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솔리드니까 공면 바디는 잠시 이따 공면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단면 깊이 있죠. 이걸 한번 체크해보죠. 그러면 요 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두 개의 면을 이용해서 요 부분 있죠. 요 가운데 부분만 이렇게 슬라이싱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깊이를 치수로 이렇게 10 미리 보기 줄 수도 있겠죠. 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분홍색 선 있죠. 이거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미리 하셔야 되고, 만약 다른 뷰가 있다. 그럼 다른 뷰에 어떤 모서리를 찍든지 뭔가 참조 영상을 찍어 가지고 깊이를 정의하실 수도 있겠죠. 아시죠? 주석은 뭐 일단 필요 없습니다. 기타 나머지 기능은 어떻습니까? 앞에 뷰 생성할 때하고 똑같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깊이를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단면이 쳐진 겁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해칭 있지 않습니까? 해칭이 좀 너무 뭐랄까요? 간격이 넓어요. 그럼 해칭을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재질 해칭을 옵션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있죠? 스케일 있죠? 여기 자동 재질 해칭을 해제한 다음에 이 스케일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 5배? 이렇게 하면 5배로 되는 거죠. 여러가지 해칭 규격이 있으니까 몇 가지를 아마 새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규격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그재그 하면 이상하게 되겠죠. 좀 쪼그리가 되나요? 머드, 진흙,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면도 치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단면도를 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참, 단면도를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단면도를 딜리트 키로 치워버리면 됩니다. 아시죠? 네. 자, 단면도 이번에는 반단면도를 한번 쳐보죠. 그러면 크게 어떻습니까? 이거 4등분해 보면 어떻습니까?
크게 4조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있고 요게 4조각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좌우로 치는 거고요. 요 4가지는 좌우에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렇죠? 요 밑에 4가지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위아래로 치는 방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발을 봤을 때의 4분의 1을 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 부분을 친 거죠, 요 부분을. 그렇죠?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화살표가 향하고 있죠. 그럼 이 중에 어떤 거 해야 되겠습니까? 요걸 해야겠죠. 왼쪽을, 윗면을 왼쪽으로. 여기 중심선 클릭하고 옆에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합니다, 진짜. 너무 간단해서 화가 날 정도로 잘 만들어졌어요. 탭키 누르면 이렇게 글씨도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면을 친다. 그렇죠? 만약 다른 단면을 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만약에 반단면 중에서요, 저는 아래에서 위로 요걸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찍으면 클릭하면 이렇게 이 부분이 실제로 단면이 쳐진 거죠. 이렇게 해서 단면들을 같은 문자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쪽 A라고 그래가지고 A를 이미 사용 중인가요? 똑같은 A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하지는 않죠. 여기를 A를 썼다 그러면 여기는 B를 쓰든지 다른 문자를 써야겠죠.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같은 이름 쓰시면 안 돼요. 헷갈립니다. 자, 그게 바로 반단면도 한쪽 단면도 4분의 1을 절단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요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 이건 어떻게 치느냐, 자, 요 예제는요 저는 섹션 뷰 04를 가져와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뷰로 찾아보기 04번이 있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거 있죠. 이걸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쳐보죠. 단면도 치는데요, 뭐 어떤 걸 치든 상관없겠죠. 근데 지금 방식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은 위아래 수직 방향으로 친 겁니다. 그렇죠? 수직 방향으로 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직 방향, 이거는 수평 방향이죠. 이거는 뭘까요? 사선입니다. 두 점을 잡아주면 돼요. 그렇죠? 클릭, 클릭, 두 점을 잡아주고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워버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정렬됨이라고 되어 있죠. 중심 찍고, 그 다음에 한 점 찍고, 또 한 점 찍고, 이렇게 일정 각도로 해서 이렇게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요 면하고 요 선에 걸치는 면과 이 선에 걸치는 면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방식 4가지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각각 안에 들어오면 수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눌러보자.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여기 중심을 클릭하면 또 밑에 보면 서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 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파워포인트의 첫 번째 거는 요거 있죠. 요런 같은 경우는 요 아이콘 첫 번째 요거를 한 겁니다. 호 옵셋. 자, 수직선이 일단 그어졌죠. 그 다음에 호. 저는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그렇죠? 좀 확대해 볼까요? 확대한 다음에 이 센터까지 오겠습니다. 그렇죠? 이 센터 여기 찍어도 상관없어요.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어느 쪽 요 호의 중심 있죠. 요 구멍의 중심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케이 치면 이런 식으로 치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요 선에 걸치는 부분하고 이 선에 걸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구멍이 여기에 표시되죠? 이 선에 걸쳐 있는 구멍 있죠? 이 구멍이 여기 또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잘,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요 좀 다르게 볼까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하시죠? 이거 다시 쳐야 되나? 잘못 쳤는데 수정할 수 없나? 뭐 그런 생각하시죠? 그러면 안을 이렇게 더블 클릭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뷰 초점 고정 있죠, 하셔가지고 이건 사실은 스케치선이에요. 스케치선 이걸 그냥 드래그 하셔가지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네,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정확히 한다고 그러면 스케치에서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빅살문이 떴죠. 컨트롤 B 해주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기에 걸치는 부분, 요 선에 걸치는 부분이 지금 구멍이 하나, 두 개 있는 거죠. 그럼 얘도 이렇게 두 개가 표시되는 겁니다. 한쪽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절단돼 보이죠. 반쪽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반쪽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쳐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쳐보자. 이렇게는 어떻게 치느냐? 그렇죠? 자, 새로운 예제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뷰 레이아웃에서 이번엔 섹션 6번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위에서 바로 본 거로 해서 하나 가져오죠. 오케이 하고요. 자, 기존에 있는 걸 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리가 좁아서요. 자, 방식은 지금 보시면 뭐 마치 계단처럼 보이죠. 그 계단처럼 이렇게 어떻게 치느냐? 이건 수평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평이죠. 수평인데 지금 어느 부분을 저는 이 중심을 지나는 거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요. 아니면 요거 첫 번째 요걸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위 옵셋 찍으시고요. 이 점은 이미 지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날 점 있죠. 예, 이 점을 한번 찍어주고 보겠습니다. 이 점을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요. 이 점을 찍겠습니다. 요 중심에 빠져나오면 접선 보이시죠? 점점점점 조그만 안내선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볼까요? 안내선 보이시죠? 요 점을 찍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센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찍어서 상관없겠죠. 찍고 그다음에 쭉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센터에서 마우스 빼면서 클릭하지 마세요. 그냥 마우스만 움직이면 이렇게 안내선이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또 해나가면 됩니다. 그럼 또 찍으면 되죠. 또 찍고 이번에는 요 점을 찍고 이렇게 오죠? 이쯤에 한번 클릭하고 다 됐으면 오케이 하면 이렇게 단면이 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마치 선 그리듯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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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치우고요. 단면도 일단 기본이 수평입니다. 이 점은 반이 지나야 되니까 클릭하세요. 그 다음 타입을 잡는 거죠. 두 번째 단일 옵셋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요 점에서 마우스를 빼고 이 점에서 또 마우스를 빼다 보면 어느 중간에 가다 보면 이렇게 파란 점선이 두 개가 보이죠. 요 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클릭 찍어서요. 이점에 와가지고 다시 이점에서 올라오면 그렇죠. 센터가 안 보이나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쯤이 되겠네요. 점선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렇죠? 자, 보이죠? 예, 이 점을 찍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오케이 하면 안 됩니다. 다시 이거 또 실행하는 겁니다. 단위 옵셋에서. 이번에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와 보죠. 이 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한 번 더 클릭 하면 총 몇 점을 찍겠습니까? 실제로 4개의 점을 찍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클릭 한 거죠. 사실은 클릭 한 겁니다. 근데 정확한 위치를 클릭하기 위해서 마우스를 살짝 빼고 갔다가 빼고 갔다가 빼다 보면 약간 어떤 추론되는 점이 교점이 보이는 겁니다. 가상의 교점이. 자, 다 됐으면 오케이 해서 이렇게 치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해놓고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또 변경하실 수 있어요. 뭐 드래그해서 변경하셔도 되고 좀 더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스케치 수정을 통해서 변경하셔도 됩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치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치는데요. 이번엔 수평으로 하는데 요 점을 찍겠습니다. 요걸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거로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이 점에서 이렇게 찍고 여기 점 찍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렇게 찍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금방 했던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을 수도 있죠. 이 점 찍고요. 일단 요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라줘야겠죠. 어느 부분을 올릴 것인지. 그러면 이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쯤에 그렇죠? 찍고 다시 이쯤을 찍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잘리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 점을 첫 번째 점을 찍었어요.
그냥 똑같은 위치를 또 찍은 겁니다. 왜? 이 수평선을 절단하기 위해서 이 점 찍고 여기서 이 점 찍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T자 형태로 해서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단면도 치면서요. 그렇죠? 수평 단면도 이렇게 하나 쳤습니다. 그럼 스케치 편집이라 보이죠? 이거 누르고 들어오세요. 그런 다음에 스케치 있죠? 얘를 이용해서 막 선을 그리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리듯이. 그렇죠? 이렇게 클릭하고 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고 막 그렸어요. 그 다음 오케이. 스케치에서 빠져나오면 단면도 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복잡하죠. 왜 그렇죠? 이 선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뷰 초점 고정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뷰를 테두리를 더블 클릭하시면 스케치 안으로 들어옵니다. 잘라내기 하셔서 이 부분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어떻습니까? 단면 친다는 명령은 끝나버렸잖아요. 야, 그럼 어떻게 치지? 이 선을 다 선택하면 됩니다. 체인 선택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선이 이것밖에 선택 안 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을 다 찍어 주겠습니다. 잘못 찍혔나요? 선을 하나 둘 셋, 컨트롤 키 누른 채요. 넷 다섯 여섯 개 다 선택했습니다. 선을 선택하고 뷰 레이아웃에서 단면도 치면 여기 선이 여러 개 있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이 어디 또 있죠?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나요? 딜리트. 선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체인 선택했을 때 선택이 안 됐나요? 이번엔 다 됐죠? 단면도 일단 표준 단면도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엄청 길게 뜹니다. 왜죠?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수직 부분은 단면 치는 게 아니죠. 수평 부분을 해서 왜 이쪽 방향 바로 아래에서 위로 바라보니까 쭉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이 뷰를 저게 있을 것 같은데요. 축소 보기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축소 보기가 따로 없나요? 자, 뷰에서 절단선도 그렇고요. 축소 보기가 어디 있을 텐데 이게 축소 보기가 잘 안 보입니다. 뷰 레이아웃에서요. 자, 이게 한번 하고 나니까 보이질 않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한번 지우고요. 이렇게 하면 쭉 늘어났는데 이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 컨트롤 Z 하겠습니다. 자, 뷰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와서 선을 체인 선택 다 선택한 다음에요. 단면도 치는데 축소 단면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요 폭이랑 지금 어떻습니까? 같죠? 아까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것 같네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요 수평선에 해당되는 단면만 보이는 거죠. 아까 전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수평선, 수직선에 대한 각각의 이 선 자체에 대한 모든 단면이 다 보이는 거죠. 수평, 수직, 수평, 수직. 그러다 보니까 이게 쭉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단면 치는데 굳이 여기로 미리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서 막 하면서 이 스케치 편집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죠. 어떻게요? 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요, 스케치에 있죠, 스케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죠? 이쯤에서 이쯤에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빨리 나오겠습니다. ESC 그 다음에 체인 선택,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미리 만들어 놓은 선 가지고 단면도 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옆에 보면 절단선 숄더 보이게 할 거냐 말 거냐, 숨길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축소 보기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춤 전환 할 거냐 말 거냐. 자, 그런 것들도 여러분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어디 갔죠? 죄송합니다. 캔슬 했나요? 네. 자, 한 다음에 단면도 이렇게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클릭을 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금방 제가 딴 생각을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토요일날 8시거든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그 생각 하다 보니까 이게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 위치는 당연히 들어가셔가지고 또 변경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는 구석에 걸려있죠? 이 구석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운 다음에 이렇게 이 선을 들어가셔가지고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들어가셔가지고 옮길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놔다 그러면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이 작업을 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절단을 치고자 할 때는 좀 정확히 GS 스케치로 미리 작성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여러가지 유형의 어떤 단면 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곡선 있죠. 자, 저는 예제 파일을 공면 예제 파일이 몇 번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섹션 뷰 05번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모델 뷰를 가져오죠. 05번이 있죠. 열기 하겠습니다. 자, 위에 이건 공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단면 쳐보죠. 사선으로 쳐볼까요? 이렇게 클릭 하셔가지고 OK 치면 이렇게 단면이 보이죠. 뭐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는 슬라이스 단면 하면 되겠죠. 그럼 요 선에 걸치는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것들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어셈블리를 가지고 단면을 치면,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쪽은 다 지우죠. 딜리트. 자, 모델 뷰를 하겠습니다. 찾아보기 기어박스 있죠. 기어박스에 기어박스 어셈블리 파일을 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저는 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클릭 OK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면을 한번 쳐보죠. 이렇게 수평으로요. 센터 있죠. 센터처럼 접히나요. 클릭 한 다음에 OK 하면 자동 해칭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뜨는 겁니다. 뭐 체결기는 제외할 거냐 말 거냐, 반대 방향 잡을 수 있죠. 다 하고 여기다 제외될 부품을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미리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OK 하면 이렇게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능사 시험이라든지 기사 시험 보실 때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해칭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부품이 다르면 해칭의 방향도 서로 달라지죠. 그게 자동 해칭입니다. 그럼 이걸 해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부품의 해칭 방향이 똑같아져 버리죠. 좀 곤란합니다. 자동 해칭을 통해서 다려줄 수 있겠죠.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바디, 멀티 바디 단품인 경우에는 바디를 숨길 수도 있었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섹션 쳤어요. 속성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뷰에서의 속성입니다. 뷰 있죠? 이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 그럼 부품 숨기라고 보이죠? 물론 뭐 바디를 숨길 수도 있고 부품을 숨기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특정 부품은 필요 없다. 뭐 이 부품은 빼고 싶다. 찍고 아이고 잘못 찍었어요. 다시 찍어주면 되겠죠? 클릭. 요 4개의 부품은 적용 확인 누르면 숨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구멍만 보이게 되겠죠. 순간 지나가 버렸나요? 다시 한번요. 자, 베어링을 감춰 보겠습니다. 이쪽 베어링 있죠? 부품 숨기기에서 베어링 하나 둘 숨기겠습니다. 적용 꼭 하셔야 됩니다. 확인하면 이렇게 없어진 거죠.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들어가면 되죠. 왜 있습니까? 속성에 들어오셔가지고 숨긴 거 있죠? 뭐 일부분만 베어링만 삭제 적용 확인 누르면 다시 베어링이 보이게 되겠죠. 베어링이 아니었나요? 네, 이건 나사였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지금 접선이잖아요. 이거. 접선들. 탄젠트 처리하다 보면 이렇게 접선이 많이 생기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접선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접선 형식으로 하면 이렇게 접선 형식으로 표시되는 거고요. 2점 채선에 보이죠. 접선에서 접선 숨기기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모서리만 숨기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품이든 어셈블리든 똑같아요. 그 모서리 있죠. 해당 모서리를 찍고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 하면 됩니다. 그렇죠? 숨기면 돼요.
지우면 안 돼요. 딜리트 하지 마시고 숨기는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숨긴 거 있죠. 예,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그럼 주황색이 보이죠. 얘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클릭하면 주황색 있죠. 클릭하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렌드 모서리 숨기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 숨겨지는 겁니다. 블렌드한 부분은. 그렇죠? 오케이 눌러볼까요? 예, 숨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블렌드 처리한 게 아니라 다른 명령을 사용해서 모서리 처리한 생긴 모서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아시면 요 명령 있죠? 모서리 숨기기 보이기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평면 모서리 숨기기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숨겨지겠죠? 그래서 길이를 이용해서 뭐뭐보다 짧은 모서리는 숨길 수도 있고 뭐 동적으로 여러분이 일일이 지정을 해서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이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이기.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버튼이 있고 오른쪽 버튼이 있네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는 방법이고 오른쪽 버튼은 OK가 되는 거죠. 여기서 OK 누르시는 거나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면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